네, 수학원 기출문항 4점 문항해설. 자, 지수 단원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11번 문제가 좀 긴데요. 자,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하죠. 자, 일단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두 함수 fx는 x제곱이 있고요. gx는 x제곱 두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위에 한 점, fx 한 점, p1을 잡아요. 그죠? 그 다음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1. 그쵸? 선분 OQ는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B가 만난 점을 P2.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네, 선생님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P1의 Y좌표를 구하는 문제다. 그죠? P1의 Y좌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네, 활동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선생님은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자, 그림을 가지고 네,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그래프 상에서는 지금 두 개의 함수. 자, fx가 x제곱이고요. 그다음에 gx가 x제곱입니다. 먼저 여기서 주어진 건 뭐냐면 요 P1의 좌표를 네. 잠시만요. 네. 요 P1의 좌표를 뭐라고 놓는다고 했어요? A, FA죠. 그럼 FA가 뭐겠습니까?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A제곱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의 목표는 지금 요 A제곱이 뭐냐? 그쵸? 이걸 구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P1에서 X축으로 수선을 내렸대요. 자, 수선을 내렸대요. 그랬을 때 요 Q1이 찍힐 겁니다. 그죠? 그럼 Q1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Q1의 좌표는 네, A, 0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 OQ1 여기입니다. 자, 요 한 변의 길 같은 요 A를 잡는데요. 정사각형이 되도록. 자, 그러면 OQ1의 길이가 A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AQ1 요 길이도 A가 되겠죠. 요 길이도 A죠. 그쵸? 그러면 점 A가 어떻게 됐습니까? 좌표는요. A, A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요 점 A에서 이번에는 Y축에 수선을 내렸대요. 그걸 B라고 한대요. 근데 그 수선과 이번에는 Y는 X 세제곱과 만나는 점을 P2라고 한다. 그죠? P2. 그죠? 자, 그럼 이 P2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Y 값은 A가 되겠죠. 그죠? 그럼 X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값은 자, 이 P2라는 점이 X 세제곱이 Y는 X 세제곱이란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네, 세제곱하면 A가 나오냐. 그죠? 다시 말하면 A는 네, A의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해서 A가 나왔으니까 X좌표는 A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P2에서 이번에는 P2에서 X축에 다시 수선을 내렸대요. 그 점을 Q2라고 할게요. 자, 그럼 Q2는요? Q2는 당연히 X좌표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의 3분의 1제곱, 0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제에서는 네, 요 OQ2와 동일한 길을 갖는 요 정사각형을 그린대요. 자, 그 점을 C라고 하자 이거예요. 문제에서는요. 자, 그러면 요 OQ2의 길이가 A의 3분의 1제곱이니까 당연히 요 C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C의 좌표는 네, 요 C의 좌표는 A의 3분의 1제곱, A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C에서 Y축에 수선을 또 내린대요. 그쵸? 수선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Y는 X제곱과 만나는 요 점이죠. 요 점. 만나는 점을 P3라고 하자 이거예요. P3. 이 P3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P3는요. P3는 당연히
네, y 값이 점 C의 y좌표와 같으니까 a의 3분의 1제곱이죠. 자, 그럼 x좌표는 뭐냐면 요 P3가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x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해서 a의 3분의 1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요 점은 a의 6분의 1제곱이었었겠죠. 이거를 제곱하면 3분의 1제곱 나오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P3에서 다시 x축의 수를 내렸대요. 자, 그 점이 Q3래요. Q3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3는요. a의 6분의 1제곱, 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조금 길은데요. 결국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일단 Q2의 x좌표를 B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럼 이게 A의 3분의 1제곱이죠. 그 다음에 Q3의 x좌표를 C라고 한대요. 그걸 A의 6분의 1제곱이래요. 곱하면 이게 2가 나온대요. 문제 조건에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몇 제곱? A의 해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산이 안 되네요. 계산이 안 돼요. 3분의 6분의 2분의 1인가요? 그렇죠? 이게 2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 A의 값은 어떻게 돼요? A의 값. A의 값은 제곱하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A 제곱 갖고 오라고 했죠? y좌표니까 A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16이고요.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점을 찾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11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합니다. 그죠?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가조건 한번 보자 이거죠. 가조건을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 fx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fx가 2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n 플러스 2차예요. 그죠? 그러면 그는요 이론적으로 n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실근은요 총 몇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총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죠? 중근 2개씩 간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자,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fx는 0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이 자, 선생님은 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서 각각의 식은 중근이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알파, 베타 이렇게 간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인수분해가 다 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럼 두 개를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다. 마이너스 64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실근은요.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x의 n제곱은 64다. 자,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결국 실근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자, 보시면요. 요 x라는 값은 n제곱해서 64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쵸? 그러면 요 x라는 것은 어떻게 놓으면 됩니까? x라는 것은 64의 n 제곱근이죠. 그 중에서 실수입니다. 실수.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fx는 2차입니다. 2차. 그럼 여기 fx에서 가질 수 있는 실근의 최대 개수는 2개입니다. 그죠? 근데 요 전체적인 요 n 플러스 2차 방정식의 근이 총 4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같은 것도 다른 게 세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요 부분에서는요. 실근을 2개 가져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왜? fx는 2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야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x는 64의 n제곱근인데 2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요 n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짝수가 된다는 거예요. 짝수가 돼야겠죠. 짝수. n은 짝수. 왜냐면 n이 홀수열 보세요. 홀수. n이 홀수면요. 홀수 제곱근은 항상 한 개만 나오잖아요. 그죠? 2개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n은 짝수가 나오고 이거의 실근은 굳이 쓰자면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됐어요? 2개의 거듭 제곱근인 어떻게? n제곱근 64 하나랑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렇게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fx를 생각할 수 있죠. fx. 요 x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2개의 근을 갖는다. 근데 그게 근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fx는 무조건 서로 다른 2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요 fx에서 중근을 가져버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 서로 다른 2 중근을 갖는 데에는 모순이 생긴다 이거죠. 왜? x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이미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2개의 근을. 그렇죠? 그러면 fx라는 것은 중근을 가지면 안 되고요. 네, 서로 다른 2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굳이 따지자면 요 x의 n제곱 마이너스 64에서 나온 네, 요 하나씩 나온다 이거죠. 그쵸?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도 서로 다른 2식을 갖고요. fx도 서로 다른 2식을 갖는데 하나씩 네,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의 중근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x가 최고점의 개수가 1이고요. 2개의 근이 네, n제곱근 64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fx를 쓸 수가 있겠네요. fx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는 최고점의 개수가 1이니까 두 근이 x 플러스 n제곱근 64 그죠? x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합창공식에 의해서 이건 x 제곱 마이너스 자 n제곱근 64의 제곱이니까요. 이거를 지수로 한번 써볼까요? 지수로 써버리면요. 64의 네, n분의 2제곱 되죠. 그렇죠? 굳이 쓰자면 x제곱은 자 64는 2의 6제곱입니다. 2의 6제곱이기 때문에 2의 n분의 12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나 조건을 한번 보자 이거죠. 나 조건.
함수 fx의 최소값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음의 정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살짝 올릴게요. 자, f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로 그리면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불러오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뭐 되는 거예요? n제곱근 64. 여기가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갔습니까? 요 꼭지점에서 갔잖아요. 그죠? 요 최소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이죠. 이 최소값이 뭐라고 했어요? 음의 정수. 음의 정수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공간임수 옆으로 쓸게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최소값을 봤을 때 최소값이 음의 정수가 된다. 음의 정수가 된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2의 n분의 12제곱이 뭐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이미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그죠? 자연수가 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요 n분의 12 요 n분의 12가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된다 그죠? 자연수. 지수가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n은 12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약수. 그럼 n은 뭐가 됩니까? 1, 2, 3, 4, 6, 1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외시킬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n은 뭐가 돼야 된다? 짝수가 돼야 된다. 그죠? 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1 지워지고요. 3 지워져야겠죠. 그렇죠? 그럼 가능한 n은 2, 4, 6, 1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더해 주시면요. 24가 되겠네요. 그죠? 24가 되겠네요. 합은.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24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추론해 주시고 분석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13번 문제로 갈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fn은 지금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식이 두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되는데요. 요 10 이하의 자연수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fp 곱하기 fq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수상 p 플러스 q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와 q가 10 이하의 자연수인 건 알겠지만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쵸? 왜냐면 p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아야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건지 밑에 식에다 대입할 건지 우리가 방법을 정해야 되니까요. 네,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자, 그러면 일단 요 fn을 조금 지수 형태로 간단히 한번 해보자, 그죠? 자, 그러면 fn은 자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선생님이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n이 홀수일 때는 9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의 4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밑을 2와 3으로 바꿔주시면 자 2의 4분의 n 플러스 1 잘 안 보이죠? 다시 쓸게요. 2의 4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2분의 1제곱 되겠네요. 그죠? 제곱에서 3분의 1 곱하니까 이때가 n이 홀수일 때예요. 홀수일 때.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요.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3의 4분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n제곱. 자,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수 형태로 좀 간단히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PQ를요 경우를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 두 개 다 모두 뭐 홀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 다 모두 PQ가 짝수일 경우. 그 다음에 P가 홀수, Q가 짝수일 경우. 그 다음에 P가 짝수, Q가 홀수일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PQ 모두 홀수인 경우를 따보자. 그죠? 홀수인 경우.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FP 곱하기 FQ가요 모두 n이 홀수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대입을 해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FP는 2의 4분의 P 플러스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고요. FQ는 2의 4분의 Q 플러스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 선생님이 자 암산으로 빨리 곱해주면요 지수끼리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2에 직접 해보셔요. 4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3은 2분의 1제곱씩 더해주는 거니까 3이 되겠네요. 자, 이 값이 홀수가 돼야 된대요. 아니,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자연수. 자, 이 값이 자연수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위에 있는 요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연수가 돼야 된다. 자연수. 그렇죠? 그래 전체적으로 값이 자연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되려면요. 네. P 플러스 Q 플러스 2는 그죠? P 플러스 Q 플러스 2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4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배수. 됐습니까? 자, 4의 배수인데 일단 그러면 P 플러스 Q는요. 일단 이게 4가 되려면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2. 8이 되려면 6이 돼야 되고요. 12가 되려면 10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16이 되려면 14. 그렇죠? 20이 되려면 18. 자, 여기까지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P 플러스 Q는 최대 20보다는 작겠죠. 10보다 10 이하의 두 자연수니까 20을 넘기지 못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가능한 순서상 P, Q의 개수를 따보자 이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개수를 쓸 거예요. 개수. 만약에 P 플러스 Q가 2다. 그러면 P와 Q가 모두 홀수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게 1,1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안 나겠죠. 이제 개수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Q가 6인데 지금 PQ 홀수여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1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P 플러스 Q가 10이다. 자, 홀수끼리 더해서 10 나오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9, 그쵸? 1, 9, 그 다음에 3, 7, 그 다음에 5, 5, 그 다음에 7, 3, 그 다음에 9, 1 이렇게 해서 5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더해서 14가 나오는 두 홀수의 경우는요. 홀수니까 5, 9, 7, 7, 9, 5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18은 9 더하기 9밖에 없죠. 9,9밖에 없죠. 9, 9,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때는 P, Q가 몇 개 나옵니까? 총 13개가 나오네요. 13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PQ가 모두 홀수일 때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 PQ 모두 짝수인 경우를 한번 해보자. 그죠? 짝수인 경우. 자, 그러면 요 P와 Q를 요 n이 짝수일 때 요 아래식에다가 대입해야겠죠. 아래식.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 자, 그러면 이때 FP 곱하기 FQ죠. 자, 모두 아래식에다가 P와 Q를 대입해서 곱해주면요. 자, 이것도 선생님 빠르게 해주시면 2 곱하기 자 2분의 1이니까죠.
그다음에 3은 자 4분의 P 그다음에 4분의 Q를 더하니까 4분의 P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요 3 위에 있는 요 지수 요 값이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요 요 P 플러스 Q가 뭐의 배수? 4의 배수가 되면 되겠다. 그렇죠? 배수. 그렇죠? 그럼 이때 P 플러스 Q의 값으로는 자 4, 그죠? 8, 12, 16, 20 이렇게 되겠죠.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P 플러스 Q가 20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PQ가 모두 짝수인 경우에 각각의 경우를 따져보자 이거죠. 개수를 세보자 이거죠. 자, PQ는 짝수인데 더해서 4가 나오는 경우는요 2하고 2밖에 없죠. 2,2 한 개입니다. 그죠? 자, 더해서 8이 나오는 두 짝수의 합은요 2, 6, 4, 4, 6, 2 세 가지죠. 그죠?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두 짝수의 합. 자, 2, 10, 4, 8, 6, 6, 8, 4, 12 이렇게 해서 5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P 플러스 Q가 16이랄 때 두 짝수의 합이 16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가 있을까요? 60 이렇게 죠. 60 그다음에 88 그다음에 16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되겠죠. 자, 더해서 20 되는 거는요 10밖에 없죠. 한 가지. 자, 이때 나오시는 피코마크의 순서상은 마찬가지로 13개가 나오네요. 13개가 나오네요. 다 더하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만약에 이번에는 P가 홀수이고요. P가 홀수이고 Q가 짝수라고 해볼게요. 자, 짝수이면 FP 곱하기 FQ다 이거죠. 자, 이때는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P는 n이 홀수일 때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Q는 짝수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곱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빨리 해주시면 2 곱하기 3 있겠죠 당연히. 자, P를 위치기도 하고 Q를 아시기도 하니까 4분의 P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3제곱. 그 다음에 Q는 3의 제곱이니까 4의 Q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천천히 여러분들이 대입하셔서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이게 나오겠죠. 자, 근데 요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자연수, 요것도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 그럼 P 플러스 3과 요 Q 플러스 2가 모두 4의 배수가 되겠죠. P 플러스 3과 Q 플러스 2가 모두 4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P 플러스 3이 4의 배수가 되니까 P는요. P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P는 홀수니까 1 되죠. 그 다음에 5 되죠. 그 다음에 9 이렇게 가능하죠. 맞습니까? 10 이하의 자연 중에선. 자, 그 다음에 Q 플러스 2가 4의 배수가 되는데 이번에는 2 그죠? 그 다음에 8이라면 6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P는 2, 1, 5, 9 셋 중에 하나면 되는 거고요. Q는 2, 6, 12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P, Q 될 수 있는 것은요. P가 될 수 있는 거는 1, 5, 9 셋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그 다음에 Q가 될 수 있는 거는 2, 6, 12 셋 중에 하나만 되면 되겠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총 P, Q는 9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9개. 이해하셨습니까? P는 세 가지, Q도 세 가지니까 만들 수 있는 수상은 9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P가 짝수, Q가
홀수인 경우를 따질 텐데요. 이건 굳이 안 해주셔도 된다, 그죠? 왜냐면 요 세 번째가 P는 홀수, Q는 짝수일 때 한 거잖아요, 그죠? P와 Q를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하나마나 총 9개가 나오겠다, 9개. 그죠? 자, 그래서 문제 13번에 나올 수 있는 총 순서상의 개수는 13 더하기 13 더하기 9 더하기 9 26 더하기 18이니까 48이겠네요. 44죠. 44가 되겠네요. 그래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44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좀 세심하게 경우의 수를 잘 계산하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자, 14번을 보시면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자, 집합 AM의 원소는 A, B 형태의 순서상이고요. AB는 자연수인데 AB가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2의 A제곱은 B분의 M이다. 자, 보기에서 오는 것을 있는 대로 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이 기억, 니은, 대응 문제를 풀 때는요. 자,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기억은요. 일단 거의 대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요. 니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파악을 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온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연계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기억과 니은, 디귿이 모두 따로 놀지 않는다 이거죠. 일단 기억, 문제 파악을 해야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 기억을 보시면요. A4 기억 A4의 원소가 1,2와 2,1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정의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자, A4라는 것은 M이 뭐일 때? 4일 때의 A, B 순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M이 4면요. 2의 A제곱은 B분의 4를 만족하는 자연수 AB의 순상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갔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따져주셔야 되는 게 요 2의 A제곱이 뭐입니까? 자연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의 자연제곱은 자연수니까요. 그죠? 결과적으로 요 B분의 4도 뭐가 되겠어요? 이 B분의 4도 자연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연수. 자연수. 그렇죠? 그러면 B는 뭐예요? B는요. 4의 약수가 되겠죠. 자연수가 나니까.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1, 2, 4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만약에 B가 1이다. 그러면 4가 나오잖아요. 그럼 A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2다. 그러면 A는 1이 되겠죠. 천천히 대입해 보세요. 그럼 B가 4다. 그러면은 우변 1 나오니까 A는 0이 나와야겠죠. 근데 A, B가 모두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A, B가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 두 개만 가능하죠. 4,0은 안 되, 0,4는 안 되겠죠. 따라서 A4는요. M이 4일 때는 1,2 그다음에 2,1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갖는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다. 참이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는 아직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하여 M이 2K이면 2K 제곱이면 뭐래요? N, A, M 요 원소의 개수가 K개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해야겠죠. 자, 그러면 M의 2K제곱이래요. 그쵸?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죄송합니다. 2의 A제곱은 B분의 2K제곱 되겠죠. M 대신에 2K제곱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살짝 바꿔볼까요? 살짝 양변의 B를 곱하면요 2의 A제곱 곱하기 B는 2의 K제곱이 된다 이거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2의 A제곱 나눠도 상관없고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2의 A제곱인데요. 그다음 자연수 B를 곱했어요. 근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2의 K제곱 거듭제곱꼴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B도요. 2의 어떤 형태예요? 이런 L제곱꼴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측하기로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2의 A제곱 곱하기 자연수를 했더니 2의 K제곱 2의 거듭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B도 애초부터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 A, B의 순서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 B가 자연수니까 A가 1일 때 한번 보자요. A가 1일 때. 자, 잘 보세요. 그러면요. 2 곱하기 잘 보세요. 뭘 곱해야 2의 K제곱이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2의 K-1을 곱해야 K가 나오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의 제곱, A가 2일 때는요. 2의 K-2 곱해야 2K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요. 2의 K제곱 곱하기 2의 0제곱하면 2의 K제곱 나오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자, 보시면 요게 뭐예요? 이게 A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이 통째로 되는 거죠. 통째로. 이게 B가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 이거죠. M이 2K 제곱 형태일 때는요. 2K 제곱 형태일 때는요. 요 순서상 요 AB는 어떤 형태냐면요. A가 1이면 이때 B는 2의 K-1이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2의 K-2가 되는 거고요. 3일 때는 2의 K-3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K일 때는 2의 0제곱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N의 A, M은 몇 개? 1, 2, 3, K. K개가 있죠. K개가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니은도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니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힐 수도 있고요,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자, 니은을 통해서 보자 이거죠. 니은을 통해서 보자면 M이 2의 K제곱일 때 요 A의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바뀌면요. 요 B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A가 2의 1이면요. 2 곱하기 2의 K-1 B는 정해진다는 거죠. 수동적이라는 거죠. 수동적. 이렇게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제 디귿 한번 접근을 해야겠죠. 자, 디귿 한번 볼까요? 자, 디귿을 보시면 NAM이 원소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23이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올릴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자, 디귿을 볼게요. 자, 디귿을 보면요. 지금 다시 한번 쓰지만 2의
a제곱 곱하기 b는 m 이런 형태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원소의 개수를 따질 텐데 일단 a, b, a, b가 자연수인데요. 그러면 최소한 a는 1이라고 해볼게요. 1. 그럼 m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유출하자면 요 m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항상 짝수가 된다는 거죠. 짝수. m은 짝수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가셔요. 자, 그러면 일단 m이 될 수 있는 건 무조건 짝수니까요. 지금 두 자의 자연수니까 m이 가능한 거는 두 자의 자연수니까 자, 잡을게요. m은 두 자의 자연수니까 10, 12, 14 쭉쭉쭉 어디 96, 98 일단 요것만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요. 그죠? 일단은 짝수가 돼야 됩니다. 왜 2로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요렇게 봤을 때 짝수잖아요. 그죠? A는 무조건 1입니다. A는 무조건 1이 된다 이거죠. 원소 개수가 하나가 나오려면요. 자, 왜냐하면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2가 있다고 쳐봐요. 12. 12는요. 2 곱하기 6 해도 10이죠. 근데 이걸 2의 제곱 곱하기 어떻게 돼요? 3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A, B는 뭐예요? 이때 A, B. A, B는 1,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는요. A, B는 2,3 이렇게 두 개의 원수가 같겠죠. 맞습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AM의 원소 개수가 하나라는 것은요. A는 무조건 1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A가 1이 아니라 1이 1보다 큰 뭐 2, 3, 4 이렇게 돼 버리면요. 한 개가 아니라 더 많은 수상의 개수가 나온다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 2의 거듭 제곱 형태만큼 네, AM의 원소 개수가 나온다 이거죠.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수가 있는데 이게 2의 4제곱 곱하기 뭐 세모가 나왔다 쳐봐요.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세제곱 곱하고 네, 이런 형태 되겠죠. 아니면 2의 제곱 곱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A 값이 지금 1, 2, 3, 4 이렇게 4개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동일한 m을 표현하는데 그죠? 그때 요 나와 있는 게 이게 B가 되는 거죠. 이런 게 B가. 그럼 다시 말하지만 요 B는 힘이 없다 이거죠. 힘이 없어요.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다시 말하면 2의 a제곱 값이 정해지면 그냥 곱해서 m이 되게끔 하는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m을 소인수분해를 했어요. 그죠? m을 소인수분해하면 m이 2의 뭐 k제곱 곱하기 뭐 나오다 쳐봐요. 나머지를 다 세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a의 m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k개가 되겠죠. k개. 왜? 방금 했던 이 원리죠. 이 원리예요. 그러면 요 AM이라는 요 집합은요. 원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내냐면요. 요 M의 2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 2를 분리하는 방법만큼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K 값이 7이다. 그러면 부고토식은 7개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지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거에 따라서 B는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7개가 된다 이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쌤이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문제와 상관없지 않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M의 개수가 네,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는 1로 고정입니다. A는 1로 고정이에요. 그쵸? 이 말은 즉슨 요 B는 무조건 홀수여야 된다 이거죠. 홀수. 그쵸? 만약에 이게 짝수면요. 이게 짝수면 여기 2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2로 인해서 다시 A가 1이 아닌 제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B는 2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소인수로. 다시 말하면 홀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B가 홀수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자, B가 될 수 있는 거는 M 중에서 나누기 2 했을 때 홀수 나오는 걸 어떻게 찾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 가능한 M의 개수를 셀 때는요. 일단 가능한 건 10부터 98까지 짝수 중에서 선생님은 네 4의 배수인 거를 구해서 이걸 뺄 겁니다. 왜 4의 배수냐? 요 2의 a제곱에도 2가 있잖아요. 여기도 2의 a제곱 2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b에도 홀수가 돼야 되는데 b가 만약에 짝수다. 다시 말하면 2를 하나 더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m은 4의 배수 되는 거잖아요. 그죠? 4의 배수를 구해서 빼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4의 배수 뭐였습니까? 12, 그 다음에 16, 20, 어디까지? 96까지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두 자리 자연수인 짝수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45개죠. 45개 세보세요. 그죠? 1부터 100까지가 50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2, 4, 6, 8 빼고 100 빼면 45개 나오죠. 50개 중에서. 자, 그러면 4의 배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아직 수열을 안 받기 때문에 간단히 할게요. 12는 4 곱하기 3이죠. 96은요. 4 곱하기 24죠. 그러면 네 3부터 24니까 22개인가요? 그죠? 22개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문제 전화는 네, B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요. 45에서 22개를 뺀 23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것도 정답입니다 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 14번에서 말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요 AM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이거죠? 요것은 결과적으로 M이 예를 들어서 2의 K제곱 곱하기 B 형태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죠? AM의 개수는 K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그죠? 그래서 B는 힘이 없고 그렇죠? A, B를 따질 때 B는 힘이 없고 A가 결정되는 순간 B는 자동적으로 네, 결정이 되는 구조다. 그래서 2의 거듭적으로 몇 개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원소 개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자, 15번을 보시면 자,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죠? 역시 기출은 반복이 됩니다. 자, 두 집합 A는 3, 4가 있고요. A라는 집합은 3과 4를 원소로 갖고 집합 B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3, 9,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 이거죠. 이때 집합 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돼요. 집합 X는 스몰 x를 원소로 갖는데 요 X는 실수이면서 X의 A제곱은 B를 만족한다 이거죠. 단폭에서 오는 거 말고 있는 대로 고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니은들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1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쓸게요. X의 A제곱은 B를 만족하는 실수. 그쵸? 요 X가 집합 X의 원소잖아요. 그죠? 자, X는 어떻게 쓴다고요? B의
실수인 A 제곱근을 말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이때 A가 지금 뭡니까? 3하고 4죠. 3하고 4니까 자, 두 개로 나눌게요. 두 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세제곱은 b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x의 4제곱은 b가 되는 경우, 맞죠? 근데 b가 지금 원소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3, 9죠. 자,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3, 9죠. 맞나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b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3, 9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x값 실수인 빨간색으로 쓸까요? 자, 실수인 x값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 몇 제곱근이에요? 세 제곱근이죠. 홀수 제곱근이니까 b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한다 그죠? 됐습니까? 개수입니다. 개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x의 4제곱근이 b가 된다. 자, 짝수제곱근이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실수인 4제곱근은 요 b의 값이 달라진다고 했죠. 자, 마이너스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빵개. 개수로 쓸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빵개. 그 다음에 이거 2개. 이거 2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합 x의 원소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몇 개? 4개죠. 여기 4개죠. 그죠? 그럼 따라서 nx 집합 원소의 원소 개수는 8개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니은은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자, 기억을 볼까요? 기억. 세제곱근 마이너스 9는 x에 들어간다. 있죠? 그게 뭡니까? 이거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9. 그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9. 네,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도 맞는 설명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은 자, 양수인 거 따져볼까요? 자, 양수인 것은 선생님이 써볼게요. 양수인 것은 자, 요거죠. 3, 9. 그 다음에 3, 9 되겠죠. 그러면 세제곱근 3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디귿을 그냥 쓸게요. 양수인 원소는요. 원소의 곱. 자, 이건 뭐 3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제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세제곱은 3이니까 3의 3분의 1제곱을 쓸게요. 그 다음에 세제곱해서 9가 나오니까 9의 3분의 1제곱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겠죠. 하나가. 그죠? 4제곱해서 3이 되니까 3의 4분의 1제곱이 되는 실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네, 9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동일한 것을 밑을 3으로 통일해 볼게요. 그럼 3의 3분의 1제곱 3의 3분의 2제곱 3의 4분의 1제곱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1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7 3의 4분의 7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제곱근 3의 7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디귿도 맞는 설명이다 이거죠. 디귿도 맞는 설명. 디귿도 맞는 설명이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5번의 정답은 자, 기억, 니은, 디귿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원 기출문제 이제 지수와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유형을 나누자면 거듭 제곱근의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많고요. 두 번째 어떤 겁니까? 어떤 밑을 어떻게 유리수 제곱을 하든 뭐 제곱을 했을 때 이게 자연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형태가 많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거듭 제곱근의 정의 개념 그 다음에 지수를 능수능란하게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수와 관련된 뭐 모의고사, 수능, 기출, 사전문항, 해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